사우디가 또 한국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바디르 알아르비고 올해 25살입니다. 리야드 외곽 마아야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많은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석유 부국이니까 모든 국민이 풍족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가정도 정말 많거든요. 아버지 압둘라지즈는 낡은 도요타 트럭 한 대로 건설 현장에서 자재 운반 일을 하셨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 파티 많은 집에서 동네 사람들 옷 수선 일을 받아서 하셨는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는 책상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우리 집은 마아야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된 단층집 중 하나였어요. 벽지도 곳곳이 뜯어져 있고 여름이면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죠. 겨울에는 난방비가 부담돼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환경이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떠들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였어요. 길가에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어떤 회사 것인지 언제쯤 나온 모델인지 맞추는 게 취미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트럭이 고장났을 때면 저는 항상 옆에서 지켜봤어요. 정비소에 가려면 견인비부터 시작해서 수리비까지 많은 돈이 들어서 아버지는 웬만한 건 직접 고치려고 하셨거든요. 집 앞 작은 마당이 임시 정비소가 되곤 했죠. 사라야, 이것 좀 잡고 있어라. 아버지가 엔진 덮개를 열고 부르시면 저는 언제나 달려갔어요. 공구를 건네드리고 손전등을 비춰드리고 때로는 좁은 틈새로 손을 넣어서 볼트를 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제 손이 작아서 아버지보다 오히려 유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차를 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구조를 알게 되었어요. 엔진 오일이 새는 곳을 찾는 법,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을 때 나는 소리,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확인하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관심을 보이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라는 건 말이야. 사람하고 똑같단다. 아프면 신호를 보내고 잘 보살펴주면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기계라고 해서 차갑지만은 않아. 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성적이 꽤 좋았어요.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을 특히 좋아했죠. 선생님들도 제가 이과 쪽으로 진학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도 공과대학에 가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사우디 여성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친구들은 모두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밤에 어머니와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니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어요. 사라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못 보내니 미안하구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빨리 일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날 밤 많이 우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거든요. 대학 대신 동네 재봉틀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은 어머니와 친한 분이셨는데 제가 손재주가 좋다는 걸 아시고 받아주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점차 재봉틀 사용법도 배웠어요. 옷감을 자르고 박음질하고 단추를 다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망가진 옷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보람 있었죠. 고객들이 고맙다고 할 때면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재봉틀 가게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으로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여성 자동차 정비 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였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여성이 정비사가 된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진짜였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도시 근처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6개월간 무료 교육을 받고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연결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기회가 정말 제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을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고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엔진오일 냄새, 공구 소리,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수저를 놓고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정비사라고? 그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요즘은 달라졌어요.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여성 정비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변화, 여성 취업률 증가, 비전 2030 프로젝트까지 말이에요. 살아야 이런 일은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어머니의 걱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힘든 일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처럼 무거운 걸 들거나 힘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한번 도전해보거라. 다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져야 해. 정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냐.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일은 없어. 내가 재봉틀도 금방 배웠고 어릴 때부터 차에 관심도 많았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니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어려웠는데 왜 정비사가 되고 싶은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계속 막혔거든요.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차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적기로 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차를 고쳤던 경험, 자동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까지 있는 그대로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일상과 꿈을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일상이 멈추고 때로는 꿈도 멈춰버리죠. 저는 그런 일상과 꿈을 다시 움직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매일 결과를 기다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심사에 합격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면접 날짜는 열흘 후였는데 그동안 인터넷으로 자동차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며 준비했어요. 현대자동차 역사, 주요 모델들, 기본적인 정비 용어까지 외웠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시려고 트럭 엔진을 보여주시며 부품 이름들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면접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태워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혼자서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내내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질문을 할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도착해서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말 크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는 현대자동차 로고가 당당하게 새겨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최신 모델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면접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10명 정도가 더 와 있었어요. 대부분 남성분들이었고 여성은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의 구성을 보고 놀랐어요. 한국인 매니저, 사우디 정부 관계자, 그리고 현지 기술 전문가까지 총 4분이 계셨거든요. 한국인 매니저 옆에는 통역사도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라바디르 알아르비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한국인 매니저가 통역사를 통해 질문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경험이 있나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트럭 정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엔진 구조는 알고 있어요. 여성이 정비사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성별보다는 실력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세심함이나 고객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했던 답변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고치던 그 순간들만 떠올랐습니다. 차를 고치면 저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면접 잘 봤어요. 아버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다. 사라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도전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면접을 본 지 일주일 후 꿈만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현대자동차 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핸드폰을 놓칠 뻔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합격한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가게 사장님께 소식을 전해드리니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사라야, 축하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런 분야에도 진출하는 시대가 온 거구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알려드렸을 때 반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이제 정말 시작이다.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정비사가 되거라. 교육 시작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우선 인터넷으로 자동차 정비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며 기본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모델들에 대해서는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했어요. 소나타, 아반떼, 투싼, 산타페까지 각 모델의 특징과 주요 부품들을 조사했거든요. 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시려고 트럭 정비할 때마다 불러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도구를 건네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 부품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정비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 있잖냐.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정비사의 역할이 단순히 수리공이 아니라 자동차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교육 첫날이 되었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도시까지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내내 설렜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설 교육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건물 외관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시설에 최신 장비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동네 정비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교육장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실습용 자동차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고 각종 진단 장비들이 벽면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구함들도 모두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바닥에는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생은 총 20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성은 단 3명뿐이었어요. 나이는 20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고 학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다른 교육생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은 여성 교육생들을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당하게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자분이 정비를 배우러 오시다니 신기하네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건 각오하고 왔어요. 열심히 배워서 좋은 정비사가 되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어요. 몇몇 분들은 오히려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을 담당한 건 한국에서 온 정수민 트레이너였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인데 정말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통역사가 함께 있어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함께할 정수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간 자동차 정비 일을 해왔고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수민 트레이너의 자기소개를 들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분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니 영광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론 교육이었어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서스펜션까지 자동차를 이루는 주요 시스템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들이 정밀하게 조화를 이뤄야 움직이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마치 사람의 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민 트레이너의 비유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엔진은 심장, 연료는 혈액, 전기 시스템은 신경계라고 설명해 주시니 자동차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배운 건 엔진오일 점검과 교환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직접 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엔진오일은 자동차의 혈액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엔진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정수민 트레이너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교육생들이 차례로 따라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조금 긴장했지만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해본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일 레벨 게이지를 빼서 닫고 다시 넣었다가 빼서 오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오일의 색깔과 점도로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사라 학생, 정말 잘하네요. 혹시 경험이 있나요? 정수민 트레이너가 제 작업을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가 트럭 정비를 하실 때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칭찬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브레이크 패드 점검이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점점 닳아서 교체해야 해요. 너무 닳도록 방치하면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브레이크 패드와 새 패드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패드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정밀한 계측기를 사용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번째 수업에서는 타이어 관리에 대해 배웠어요. 타이어 공기압 점검, 마모 상태 확인, 휠 밸런스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타이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비도 나빠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울 때는 정말 집중했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계측기 사용법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1시간 일찍 와서 복습했어요. 다른 교육생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혼자 남아서 그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공구들도 만져보고 부품들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매일 이렇게 일찍 와서 열심히 하시네요. 어느 날 정수민 트레이너가 제가 복습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는 연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요. 좋은 자세입니다. 정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손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만져보고 연습하세요. 정수민 트레이너의 격려 덕분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다른 교육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압둘라흐만이라는 동갑내기 남학생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라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서로 도우면서 배우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교육생들끼리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모여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론 정리를 잘했고 다른 친구들은 실습에서 놓친 부분들을 알려주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전기 시스템 진단, 에어컨 점검, 냉각수 교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였어요. 특히 전기 시스템은 처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동차의 전기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거의 컴퓨터라고 봐야 해요. 정수민 트레이너가 진단기를 사용해서 차량의 오류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기호들이 처음에는 암호 같았지만 하나씩 배워가니 점차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0401 이 코드는 1번 실린더에 점화 불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점화 플러그나 이그니션 코일을 점검해봐야 해요. 진단기 사용법을 익히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일단 요령을 터득하고 나니 정말 유용한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달부터는 실제 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실습을 시작했어요. 교육용 차량이 아니라 정말로 정비가 필요한 차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긴장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정수민 트레이너가 안심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남의 소중한 차를 만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습 차량은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한 아반떼였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작업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는 건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차 밑으로 들어가서 오일 드레인 볼트를 풀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볼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나사산이 손상될 수 있어요. 정수민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다행히 실수 없이 끝낼 수 있었어요. 새 오일을 넣고 엔진을 시동했을 때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잘했어요, 사라. 처음 치고는 정말 깔끔하게 했네요. 칭찬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정비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습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작업들을 맡게 되었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 타이어 교환, 에어컨 필터 교체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전기 개통 오류를 진단했던 일이에요. 한 고객이 투싼을 가지고 와서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했어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도 모두 어려워했는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고칠 때 비슷한 증상을 본 적이 있어서 배터리 연결 부위를 점검해봤어요. 여기 배터리 터미널이 부식되어 있네요. 접촉 불량으로 간헐적인 시동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진단이 맞았어요. 터미널을 청소하고 다시 연결하니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사라, 정말 잘했어. 다른 사람들이 놓친 걸 찾아냈구나. 정수민 트레이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에 소질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다른 교육생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여자라서 걱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제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사라야,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사라가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교육 4개월째에는 현대자동차 딜러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교육장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고객 응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쉽게 풀어서 말해주세요. 현장 지도사의 조언을 듣고 첫 고객을 맞이했어요. 중년 여성분이 차량 정기점검을 받으러 오셨는데 정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점검을 원하시나요? 정기점검인데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고객이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오일, 브레이크, 타이어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점검하는 동안 휴게실에서 편히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니
고객이 안심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결과를 설명해 드릴 때도 전문 용어는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에어컨 필터가 좀 더러워져서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필터가 더러우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거든요. 그럼 바꿔주세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이해하기 쉬워요. 고객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소통도 정비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장 실습이 끝날 무렵 딜러사 매니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사라 씨, 고객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여성 고객들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설명도 쉽게 잘해주시고요. 정말 기분 좋은 피드백이었어요. 제가 추구하던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수민 트레이너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여성 정비사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라 씨,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나요? 우수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사실 교육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독립해서 제만의 정비소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금이나 경험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초기 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와의 연결,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도 제공됩니다. 다만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즉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부터가 정말 어려웠어요. 어떤 콘셉트로 정비소를 운영할 것인지, 타겟 고객층은 누구인지, 수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거든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여성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정비소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여성 고객들이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성 정비사가 운영하는 정비소의 장점은 무엇보다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기술적인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시장 분석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기다린 후에 면접 연락이 왔어요.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본부와 사우디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 정비사라는 점이 실제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성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비소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세요. 전문 용어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과도한 수리를 권유받을까봐 걱정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서비스 차별화 방안이 있나요? 고객 대기 공간을 카페처럼 편안하게 꾸미고 정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 후에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정기적으로 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한 강좌도 열 계획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았어요.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현대차 고객들에게 더 나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성공 사례가 되어서 다른 여성들도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롤모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창업이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주 후에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생각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많았어요. 초기 설비 투자금의 40%를 지원해주고 현대자동차 순정 부품을 도매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기술 교육과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년간 매월 운영 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받아야 해요.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긴 했지만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짜로 도움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도시 근처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알아봤는데 접근성과 임대료,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시가지 입구의 상가 건물 1층을 선택했어요. 200평방미터 정도의 넓이로 정비소 운영에는 적당했고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넉넉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대료는 월 8천리알 정도였는데 지원금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모님께 최종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라면 안전하겠구나. 살아야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기회인 것 같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결정을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임대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정비소와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만들고 싶었어요. 여성 고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작업 공간과 고객 공간을 명확히 분리했어요. 고객 대기 공간은 마치 고급 카페 같은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을 배치하고 잡지와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선반도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에어컨을 충분히 설치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료 코너도 따로 마련했어요. 커피 머신과 정수기를 설치하고 일회용 컵과 함께 간단한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작은 키즈존도 만들었어요. 색칠하기 책과 장난감을 비치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정비소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장을 점검하러 온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한 말이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장비 설치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았어요. 지원금 덕분에 새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포스트 리프트, 진단기, 공기압축기, 각종 공구까지 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갖췄어요. 특히 진단기는 최신형으로 구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 차종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진단기였는데 정말 비싸긴 했지만 전문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였어요. 정비소 이름은 고민 끝에 라카르 서비스로 정했습니다. 라는 아랍어로 안정, 위로라는 뜻인데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간판도 현대자동차 CI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개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지정 서비스 센터 인증도 함께 받을 수 있었어요.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 중 하나였는데 덕분에 공식적인 현대차 서비스 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식 현대자동차 서비스 파트너가 되셨네요. 인증서를 받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 정식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게 된 거니까요. 개업일을 정하고 작은 개업식을 준비했어요. 가족들과 교육 과정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정수민 트레이너도 바쁜 일정을 쪼개서 참석해 주셨어요. 사라 씨가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성 정비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정수민 트레이너의 축하 인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중동본부 매니저도 축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격려가 되었습니다. 라카르 서비스가 현대자동차의 소중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 씨의 성공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개업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SNS에 개업 소식을 올렸고 동네 주민들에게도 전단지를 돌렸어요. 여성 정비사가 운영하는 정비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전에는 고객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는데 점심시간 즈음에 첫 고객이 오셨어요. 30대 여성분이었는데 차량 정기점검을 받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카르 서비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정기점검이요.
그런데 정말 여자분이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식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어요. 고객이 신기해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차량을 점검하는 동안 고객은 대기 공간에서 편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잡지도 읽으시더라고요. 점검이 끝나고 결과를 설명해 드릴 때 정말 만족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다른 정비소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해줬는데 고객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저희의 원칙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 고객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니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에 총 3명의 고객이 오셨는데 모두 여성분들이었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업 첫 주에는 하루 평균 1대에서 2대 정도의 차량이 들어왔어요. 아직은 적은 수였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정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작업 후에는 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서비스가 인기였어요. 다른 곳에서는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여기서는 정말 믿음이 가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고객 수가 늘어났어요. SNS를 통한 홍보 효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객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한테 꼭 가보라고 했어요. 여자 정비사가 있는 곳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신뢰받는 정비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간혹 남성 고객들 중에서는 여성 정비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도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교육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수민 트레이너나 현대자동차 기술 지원팀에 문의해서 해결했어요. 개업 3개월째에는 월 매출이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담당자도 정기 점검을 나와서 만족스러워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네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매우 높게 나왔고요. 정말 뿌듯한 소식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개업 6개월이 지나면서 라카르 서비스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동네 기존 정비소들의 견제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차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알파루크 정비소의 사장 무함마드는 제가 개업한 이후로 계속 불만을 표출했어요. 여자가 차를 제대로 고칠 수 있겠어. 곧 망할 거야. 이런 말들이 동네에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고객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겨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성 고객이 브레이크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작업을 마치고 나서 무함마드가 직접 찾아와서 고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브레이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여자한테 맡겨도 괜찮겠어요? 우리 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고객이 당황해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작업한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점검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작업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렸어요. 고객은 제 설명을 듣고 안심하셨지만 무함마드의 방해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왔어요. 단골 고객 중 한 분인 라밀라 여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 거예요. 사라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실력 있는 정비사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라밀라 여사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셨는데 여성 모임에서 제 정비소를 적극 홍보해 주셨어요. 덕분에 오히려 고객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카르 서비스에서 정비받고 나서 정말 만족했어요.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바가지 씌우지도 않고요.
이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퍼지면서 무함마드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업 8개월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제가 정비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정확히는 제 실수는 아니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제 잘못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에어컨 수리를 해드린 고객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사라 씨, 큰일 났어요.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냄새도 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차량을 확인해 보니 에어컨 팬 모터 부근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제가 교체한 부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원인은 기존에 있던 배선 문제였는데 에어컨 수리 과정에서 노후된 배선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제가 만진 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 배선 노후로 인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에어컨 수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지기 전까지는 문제 없었잖아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저희가 작업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무상으로 배선을 새로 교체해드리고 추가로 전체 전기 시스템 점검까지 해드렸어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지만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사라 씨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고객이 진정하시고 나서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이 일은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며칠간 고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라 카르 서비스에서 차가 고장 났다더라. 역시 여자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더욱 세심하게 작업하게 되었어요. 모든 작업 전에 차량의 전체 상태를 더 꼼꼼히 점검하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도 미리 고객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과정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도 더 많이 찍어서 보관했어요. 고객님, 에어컨 필터 교체 전에 배선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라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서비스를 늘렸더니 오히려 고객들이 더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여성 정비사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정비소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도 함께 다루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기자와 인터뷰를 해보니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변명부터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사라 씨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나온 후 오히려 반응이 좋았어요. 정직한 정비소, 신뢰할 수 있는 여성 정비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인 것 같아서요. 이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개업 10개월째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이 확정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역 뉴스에서 저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대가 커요. 현대차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현대차 오너들도 많아질 테니까 저희 같은 서비스 업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이 방송에 나간 후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성공 사례로 소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 현대자동차 딜러사에서 여성 정비교육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여성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파트타임으로라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고민이 되었어요. 강사라는 직업도 매력적이었지만 제 정체성은 정비사였거든요. 현장을 떠나서 이론만 가르치는 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계속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대신 실습생들이 저희 정비소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어요. 강의는 하지 않더라도 실습 교육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저를 리아드 지역 우수 파트너 서비스 센터로 선정해 준 거예요. 개업 1년도 안 된 신생 업체가 받기 어려운 상이었는데 고객 만족도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라 씨의 정비소는 고객 만족도가 지역에서 가장 높아요. 특히 여성 고객들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지역 매니저의 축하 인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시상식에서 만난 다른 파트너 업체 사장들도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여성 정비사라는 점 때문에 의아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동업자로 인정해주셨습니다. 차라 씨 덕분에 우리도 서비스 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고객 응대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성공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약이 밀려서 고객들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차라 씨, 직원을 뽑으시는 게 어때요? 이제 규모를 키울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단골 고객들도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직원을 뽑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줘야 하고 관리해야 할 일도 많아지니까요. 무엇보다 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했거든요. 고민 끝에 여성 실습생을 뽑기로 결정했어요.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차근차근 가르쳐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교육센터에 연락해서 우수한 실습생을 추천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디아예요. 차라 선생님처럼 훌륭한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22살의 하디아는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기초 교육은 마쳤지만 현장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간단한 일부터 시켰습니다. 하디아야, 정비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제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정수민 트레이너에게 배우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하디아가 합류하고 나서 업무 효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간단한 점검이나 오일 교환 같은 일은 하디아가 담당하고 저는 복잡한 수리나 진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디아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여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 같아요.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2명의 여성 정비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업 1주년이 되었을 때 작은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1년 전 작은 꿈으로 시작한 라아카르 서비스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정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 쳐주시는 고객들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비소가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디아와 함께 정비소를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성공이라기보다는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결과였으니까요. 개업 1주년을 넘기면서 라아카르 서비스의 명성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킹 압둘라 경제도시의 현대자동차 공장 착공식이 열리면서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착공식 당일 지역 뉴스에서 현대차 공장과 관련된 지역 발전상을 다루면서 저희 정비소도 성공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정비소 안을 비추고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갔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현대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전화와 메시지가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진 기분이었죠. 더 놀라운 소식은 며칠 후에 왔어요. 현대자동차 딜러사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킹 압둘라 경제도시 지역의 여성 정비교육센터 강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정비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식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데 사라 씨가 중심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큰 제안이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육센터의 책임자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강사보다는 정비사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현장을 떠나면 실력도 떨어지고 고객들과의 소통도 끊어질 것 같거든요. 딜러사 매니저는 제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정비소는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교육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요. 이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현장 경험도 유지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다면 고려해보겠어요. 다만 제 정비소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어요. 결국 파트타임 강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디아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웬만한 작업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교육생 모집에 정말 많은 지원자가 몰렸어요. 전국에서 20명을 선발하는데 20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성공 스토리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제 정비소를 갖는 게 꿈이에요. 교육생들을 만나보니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분도 있고 저처럼 고등학교만 나온 분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20살부터 30살까지 다양했어요.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었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정비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기도 해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정비사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정비사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교육생들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은 아미라라는 25살 여성이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열정으로 정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사라 선생님, 사업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술에만 집중했는데 사업이 커지면서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맞아요. 고객 관리, 재고 관리, 직원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 정비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니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교육생들의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제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거든요. 교육 과정 중에는 실습생들이 제 정비소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시간도 있었어요. 하디아와 함께 그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실제 고객을 상대하니까 정말 다르네요. 교육장에서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아미라가 첫 고객 응대를 마치고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중요한 거야. 책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정수민 트레이너에게 배웠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저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교육생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덕분에 실력도 늘었어요. 특히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비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전기차 정비도 배울 수 있을까요? 교육생 중 한 명이 질문했을 때 저도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정비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저 역시 계속 배워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정비소 사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디야가 정식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업무 분담이 훨씬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진단과 수리에 집중하고 하디야는 정기 점검과 간단한 수리를 담당했어요. 사라 선생님, 저도 언젠가는 제 정비소를 갖고 싶어요. 하디야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제가 꿈꿨던 대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충분히 경험을 쌓고 나서 독립하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단순히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성 정비사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무렵 현대자동차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 지역의 지정 파트너 서비스 센터로 공식 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우수 파트너로 선정되었지만 지정 파트너는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에요. 현대차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가 되는 거죠.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지정 파트너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브랜드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인증 과정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어요. 시설 점검, 서비스 품질 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라아 카르 서비스가 현대자동차 지정 파트너 서비스 센터로 인증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받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만 해도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던 제가 현대자동차의 공식 파트너가 된 거니까요. 인증 기념으로 정비소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현대자동차 지정 파트너 서비스 센터라는 문구가 들어간 새 간판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고객층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주로 개인 고객들이었는데 이제는 기업 고객들도 늘어났습니다. 택시 회사나 물류업체에서 차량 관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성 정비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더 꼼꼼하게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기업 고객들의 이런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여성이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현재 시설로는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예약이 2주에서 3주씩 밀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사라 씨, 확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때요? 2호점을 열거나 현재 매장을 확장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 지역 매니저의 조언이었어요. 확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2호점을 여는 것도 좋지만 현재 매장부터 제대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옆 상가가 비어서 임대 문의를 해보니 임대가 가능했어요.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콘셉트를 도입했어요. 단순히 정비소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여성 고객들을 위한 종합 자동차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새로 확장한 공간에는 더 넓은 고객 대기 공간과 함께 자동차 관리 교육실도 만들었어요. 정기적으로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자동차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엔진오일 점검하는 방법부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는 법까지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는데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정말 유용해요. 사라 선생님이 설명하시니까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정비소가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확장을 마치고 재개업식을 열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고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회, 현대자동차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라아 카르 서비스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 관계자의 축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재개업 후 몇 주가 지나서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현대자동차 아랍 지역 본부에서 올해의 파트너상 후보로 저를 추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중동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상인데 사라 씨가 후보에 올랐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중동 전체에서 저를 인정해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평가를 받았어요.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정비사 교육에 기여한 점과 지역,
여성들을 위한 자동차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단순히 정비소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의 이런 평가를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추구했던 방향이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하디야도 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선생님이 상을 받으시면 저도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게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현대자동차 아랍 지역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선정된 거예요?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중동 전체 현대자동차 파트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상식은 두바이에서 열렸어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게 되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리야드를 떠나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두바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압도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상식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수상 소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임원들, 각국의 파트너 업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유일한 여성 수상자였어요. 올해의 파트너상은 탁월한 서비스 품질과 혁신적인 고객 접근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라아 카르 서비스의 사라 바디르 아라르비 씨에게 수여됩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사장님께서 직접 상패를 주시면서 악수를 해주셨어요. 사라 씨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더 큰 성취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목이 메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자동차 정비가 제 인생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교육 프로그램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정말 벅찼어요. 그 순간 부모님과 정수민 트레이너, 하디야,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고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아랍 지역 전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성공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편견과 의심의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실력과 진정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정비소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내용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랍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와 있었고 정비소까지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니 하디야와 교육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축하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저희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디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진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정부에서 여성 기술 창업 성공 사례로 공식 인정해주면서 정책 홍보 영상에 출연 요청이 왔어요. 사라 씨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기술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출연을 결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영상 촬영은 정비소에서 진행되었어요.
평소 일하는 모습 그대로를 담고 싶다고 하셔서 실제 고객 차량을 정비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기술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열정과 노력이에요. 여성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상 속에서 제가 한 말이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정비사가 되고 싶다는 여성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연락이 하나 있었어요. 중동 지역의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사라 씨의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특히 한국차와 중동 지역의 상생에 대해 다뤄보고 싶습니다.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촬영은 정비소와 현대자동차 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어요. 제 일상적인 업무부터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한국차가 가능하게 해준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현대자동차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영상이 업로드된 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라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정비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정비소 운영도 더욱 체계화했어요. 수상 이후 고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어요. 각 고객의 차량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와, 정말 전문적이네요. 제 차량 정비 이력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어요. 직원도 한 명 더 뽑았어요. 교육센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파티마라는 24살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저, 하디야, 파티마 이렇게 3명의 여성 정비사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파티마의 열정을 보니 제가 처음 교육을 받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명이 함께 일하니 업무 효율이 훨씬 좋아졌어요.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진단과 교육을 담당하고 하디야는 중급 수리와 고객 상담, 파티마는 기본 점검과 정비 보조 업무를 맡았어요. 이제 정말 전문 정비소다운 면모를 갖췄네요. 단골 고객들도 변화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무렵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 내에 새로 건설되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시승, 차량 정비를 저희에게 위탁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의 출고 전 최종 점검과 시승 후 관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라 씨의 정비소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큰 계약이었어요.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공장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거니까요. 계약 조건을 검토해보니 월 정기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이었어요. 다만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도전해볼 만한 기회인 것 같아요.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추가 장비 투자와 직원 교육이 필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팀에서 나와서 특별 교육을 진행해 주었어요. 출고 전 점검 기준, 품질 관리 매뉴얼, 보고서 작성 방법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이미 완벽한 상태이지만 최종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술팀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시승 차량이 들어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완전히 새 차였는데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차량의 정비를 담당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체크리스트에 따라 하나씩 점검해 나갔는데 정말 완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매뉴얼대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역시 사라 씨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공장 품질관리팀에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런 계약들이 늘어나면서 라아카르 서비스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어요. 단순한 동네 정비소에서 현대자동차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거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인정해주면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사라 씨의 성공 경험을 다른 창업자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요청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역할도 정비사에서 멘토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멘토링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전부예요. 정말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거창한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 성공의 열쇠였거든요. 어느 날 정수민 트레이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제 사례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전 세계 현대자동차 교육센터에 배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나라 교육생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다시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수민 트레이너의 질문에 웃으면서 답했어요. 전혀요. 그때는 그냥 정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상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울산 공장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라 씨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현대자동차의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또한 사라 씨의 성공 사례를 한국 직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현대자동차의 심장부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출발 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통역사가 함께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관련 용어들까지 열심히 외웠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두바이에 이어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현대자동차의 본고장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안내 표시부터 시설까지 모든 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주셨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어설픈 한국어에도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울산으로 이동했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처음 타봤는데 정말 빠르고 조용해서 놀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신기했어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압도되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트럭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 대의 차가 만들어지나요? 약 5,000대 정도 생산됩니다.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하루에 5,000대라니 상상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공장 내부 견학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거대한 로봇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하는 모습,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량이 조립되어가는 과정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차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서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품질 검사 과정이었어요. 완성된 차량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고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품질관리팀장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연수 과정에서 최신 진단 기술과 전기차 정비 기술도 배웠어요. 사우디에서는 아직 보기 어려운 최첨단 장비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바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연구소 연구원의 조언을 듣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비소도 미래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3일째에는 제가 직접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현대자동차 직원들 앞에서 제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교육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제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청중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 직원분의 말씀이 정말 기뻤어요. 발표 후에 많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사라 씨 덕분에 저희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만든 차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고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연수 마지막 날에는 현대자동차 회장님을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성공 스토리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의 격려 말씀을 들으니 정말 벅찼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배웅 나온 분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해봤어요. 기술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이었어요.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하디야와 파티마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은 어땠어요? 정말 궁금해요. 나중에 천천히 다 들려줄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정비소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한국식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최신 진단 기법도 도입했어요.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와, 진단 시간이 정말 빨라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객들도 변화를 느끼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최신 기술을 배워왔어요. 더 정확한 진단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고객들이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한국 연수 이후 또 다른 변화도 있었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새로 설립되는 여성 정비교육 훈련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거든요. 사라 씨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교육 과정 설계에 참여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론과 실무의 균형, 고객 응대 교육, 창업 준비 과정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비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뤄야 해요. 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정말 만족스러운 교육 과정이 완성되었어요. 교육센터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현대자동차 임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예정인 여성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정비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기쁩니다. 개소식에서 한 제 인사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교육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저는 매주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주로 실무 경험담과 창업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비사는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업 종사자예요.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이런 내용들을 교육생들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제 경험이 더 체계화되고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특강에 참여한 교육생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분이 있었어요. 나이라라는 26살 여성인데 이미 공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비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사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비사라는 직업의 가능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업이구나 싶었거든요. 나이라의 열정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 정비소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본 최신 시설들을 참고해서 업그레이드를 계획했습니다. 고객 대기 공간을 더 확장하고 자동차 관리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했어요.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더 넓혔습니다. 이제 정말 고급 서비스 센터 같아요. 단골 고객들이 변화를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제가 직접 만든 쉬운 자동차 이해 동영상도 제작했어요. 여성 고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쉽게 설명한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엔진 오일은 언제 교체해야 하나요?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차량 관리의 기초를 다루는 영상들이었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전문 촬영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설명하는 것과 촬영하는 것은 정말 다른 기술이더라고요. 더 자연스럽게 말씀해주세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마시고요. 촬영 감독의 조언을 듣고 몇 번을 다시 찍었지만 결과물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완성된 영상을 정비소와 교육센터에서 상영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걸 찾고 있었는데 정말 유용해요. 사라 선생님 설명은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으로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자동차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즈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이런 활동들이 쌓이면서 저는 단순한 정비소 사장이 아니라 여성 정비사들의 대표격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여성 정비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정말 밝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별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차량 점검을 받으러 온 10대 소녀였는데 정비 과정을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도 나중에 사라 선생님처럼 정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소녀의 질문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거든요. 물론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소녀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정비사를 꿈꿨을 때의 간절함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정비소로 찾아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사라야, 우리 트럭 좀 봐달라. 아버지의 그 낡은 도요타 트럭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고쳤던 바로 그 트럭 말이에요. 엔진 커버를 열어보니 정말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15년도 넘은 차량이라 곳곳에 녹이 슬고 부품들이 마모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트럭 정말 오래 타셨네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 같은 차야.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점검하면서 어릴 적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렌치를 잡아봤던 순간 아버지께서 차의 마음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라야, 기억나니? 내가 처음으로 엔진 오일을 확인해봤던 게 이 트럭이었지. 네,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기억해요. 차도 사람처럼 아픈 곳을 알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트럭을 정비하면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정말 의미 깊었어요. 사라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어릴 때는 그냥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차에 대한 첫 번째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사라야, 내가 정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온 거예요. 비전 2030과 여성 사회 진출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전 국민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사생활까지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제 이야기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라 씨는 이미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어요.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정비소에서의 일상부터 시작해서 집에서의 모습, 가족들과의 대화까지 정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릴 적 살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예전 그대로인 작은 집 앞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고치던 기억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사라의 꿈이 시작되었군요. 감독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촬영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고객님, 이 부분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문제없지만 미리 바꿔두시면 더 안전해요. 이런 평소에 고객 상담 장면을 촬영하면서 감독이 말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네요. 이런 모습이 바로 신뢰받는 정비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말 큰 반향이 있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라 씨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딸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방영 후 며칠 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정비소를 견학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고 직접 와봤어요. 정말 깨끗하고 전문적이네요. 하루에 10명에서 20명씩 견학 방문자들이 오니까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정비소 투어와 함께 자동차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비소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여성이 운영한다는 게 정말 느껴져요. 세심하고 친근해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비소 사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킹 압둘라 경제도시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에게 더 많은 업무가 의뢰되었거든요. 사라 씨 정비소의 품질 관리가 정말 뛰어나다고 본사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품질관리 팀장의 말씀이었어요. 새로 생산되는 차량들의 출고, 전 최종 점검부터 시작해서 임직원들의 개인, 차량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사라 씨 정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만족해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파견 나온 임원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셨어요. 사라 씨 덕분에 저희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단순히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회사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사라 씨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한국 본사에서도 사라 씨 이야기가 자주 화제가 돼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직장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 분과의 대화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공장은 차를 만들고 당신은 신뢰를 만든다고 본사에서 평가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추구했던 가치가 정확히 그런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왔는데 차량 점검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말이에요. 11살이고요. 나중에 커서 사라 선생님처럼 정비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깜찍한 소녀였어요. 큰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정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니? 할머니가 사라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자도 차를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정말 멋진 일이라고요. 아마리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선생님을 보고 나서 계속 정비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마리에게 정비소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간단한 공구 사용법도 가르쳐줬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걸로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구가 아니라 차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아마리가 돌아간 후에도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4년 전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며 꿈도 꾸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있는 표정,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어린 아마리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열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시라도 저를 보고 꿈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꿈의 작은 불씨라도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말이에요. 그런데 정비소 앞에서 정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종이에 자동차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꿈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차라 선생님처럼 차를 고치는 사람이 되는 꿈을 그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를 고치며 배운 건 고장보다 관계가 더 복잡하다는 거였어요. 그 복잡함을 이해하는 순간 엔진도 사람도 다시 달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도 누군가의 첫 차가 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정비소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카르 서비스, 위로와 안정을 주는 곳. 정말 그런 곳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라바디르 아라르비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봉틀 가게에서 일하던 평범한 25세 여성이 현대자동차와의 만남을 통해 중동 지역 최고의 여성 정비사로 성장한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종종 꿈을 포기하곤 합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말이죠. 하지만 사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나이도, 성별도, 환경도 꿈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라 씨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과 기회를 다른 여성들과 나누며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차를 고치며 배운 건 고장보다 관계가 더 복잡하다는 거였다는 사라 씨의 마지막 말씀처럼 진정한 성공이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라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동행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라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